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A웹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쇼킹했습니다. 근데 시스템만 수출을 하느냐? 아니에요. 표도 인쇄해서 수출합니다. 표도 인쇄해서? 예. 그래서 뭐 이상한 표가 인쇄가 되고 있죠. 여기 근데 뭐지? 한국인인가? 뭔가 동양인이 뒤에 있죠. 뭐야 무슨 말이 막 써 있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뭐 이상한 영어도 아니고 이상해요. 근데 여기 한글이 써 있어요. 여기 한글 보이세요? 근무시간 준수. 그쵸. 근무시간 핸드폰 사용 금지. 이거 뭐야 여기 한국이야 어디야? 잡담 금지 뭐 이런. 이상하죠? 이상하죠? 공고 선거표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왜? 외주를 받았나 보죠. 외주. 투표지를요? 네. 콩고에서 못 만드니까? 마저 더 볼게요. 네. 여기 그래서 표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외주를 왜 받지? 콩고에는 프린터가 없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콩고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을 받아갔으면은 인적사항 입력하고 현장에서 표가 나와야죠. A웹에서 수출했다면은. 아무튼 뭐 근데 표를 이렇게 성남시에서 인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아니 인쇄공장에 왜 이렇게 창문을 꺼멓게 다 칠해놨죠? 보안. 인쇄공장이? 그래요? 인쇄공장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인쇄공장 보면 충무로나 이런 데 가는 거 보면 그냥 문 다 열어놓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수능도 이렇게 합니다. 수능도? 네. 이게 근데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인쇄하는 게 이상한 게 외주를 받은 게 자, 우리나라 대선도 보면 안철수가 대선 전전날인가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표가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표에는 이제 그거를 새로 뽑기가 힘드니까 이제 사퇴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미리 뽑아놓으면 어떡해? 그쵸? 미리 뽑아놓으면 안 되죠. 투표는 그날 표를 이렇게 뽑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콩고표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박스에 이렇게 있죠. 네. 위치가 어디냐? 지금 요 공장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빨간색 요거 해놓은 게 뭐냐? 삼립 빵박스 기억 안 나세요? 2020년에 삼립 빵박스에 사전선거 투표 표 보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 바로 옆이 걸어서 5분 10분 거리가 삼립. 보면은 여기가 산당 공단이거든요. 여기 공단이에요. 요 공단에서 자 박스가 나오는 업종을 하는 데가 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삼립 자체는 워낙에 박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빵박스 훔쳐왔든 뭐 아니면 삼립이 뭔가 연관이 있든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내 회사가 연관이 있는데 우리 빵박스를 거기다 한다? 좀 말이 안 되고 삼립에 그냥 여기서 박스 어디 남는 거 없냐 해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립 공장이랑 가까운 인쇄소에서 이렇게 프린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립 빵박스, 삼립 보이죠? 여기 이제 사전선거 보관을 삼립 빵박스에서다가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2020년에. 요 공장이 콩고 투표지를 인쇄한 업체가 삼립 공장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게 콩고표를 우리나라에서 인쇄한 것도 이상하고 그거를 까맣게 가려놓은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삼립공장 근처인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그 인쇄공장이거든요. 흑인들 뭐야? 관리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콩고에서 인쇄를 해서 콩고에서 그거를 하는 거는 선거 인쇄지를 하는 거는 관리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콩고의 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스펠링이 이상한 게 없는지 그런 거 검수하는 사람들 아닐까 싶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콩고 보면은 콩고 사람인데 뒤에 한국인이 심드렁하게 앉아있죠. 여기 지금 한국입니다. 콩고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너희들이 수출한 선거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항의 방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뉴스 안 나오죠? 항의 방문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콩고 아저씨들이 항의 방문했습니다. 뉴스에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제 그 수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쎄하죠. 그러면 콩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부정선거를 했을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저번에 가나도 말씀드렸죠. 가나가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 1위. 리튬이 뭐에 필요해요?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하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산업군이 엄청나게 많이 겹치잖아요. 특히 지금 자동차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되자마자 트럼프 딸 누구지? 이방카 트럼프가 GV80 타고 나오고 그 전 세계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정의선 불러가지고 이제 현대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이게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렇게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모듈화 시켜가지고 소중대 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전기차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가 현대를 밀어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왜 트럼프가 현대를 밀어주냐? 현대는 중국이랑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 벤츠만 해도 벤츠 EQE 같은 거 이제 불타가지고 그 뭐 파라시스 10위권 그러니까 CATL은 이제 그래도 전 세계 1위
중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니까 CATL 쓴 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중국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넘어가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벤츠에서 쓴단 말이죠. 이상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대1로에 걸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뭐 이탈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도 요새 디자인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벤츠 별마크 엄청 박혀 있고 중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하거든요. 배터리도 다 중국산 쓰고. 그래서 그런 독일 자동차는 미국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대차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돈 먹은 이제 친중 언론들은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 이전한다니까 뭐 우리나라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일자리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 대신 현대차가 또 다른 배터리 일자리로 해가지고 뭐 금양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또 다른 오다를 줘가지고 그거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무튼 현대차는 좋아졌고 결국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세금을 어디다 내? 우리나라에 내잖아요. 한국 회사니까. 결국 좋아지는 건데 그냥 그 일자리 가지고 이제 민노총이나 중국의 장악된 언론들은 그게 이제 뭐 팔렸다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주했잖아요. 국방 수주했고 조선 수주했고 그거 수십조 그거는 얘기 안 하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얼마나 관세 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되게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도 보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가나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 갔는데 가나 리튬 매장량 1위 콩고는 뭐에? 히토류. 죄송해요. 히토류가 아니고 코발트였구나. 코발트 생산 1위 민주콩고에서 광물권 쟁탈전. 요거는 뉴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코발트 1위가 콩고다. 그럼 콩고는 부정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중국 입장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자원전쟁. 자원, 에너지, 유통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전쟁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성렬형이 뭐라 그랬어? 성렬형님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콩고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탈원전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태양광을 그렇게 빨아들이고 네. 뭐 모자라면 석유 석탄 러시아에 받아오면 된다고 그랬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간첩이지.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 간첩이죠. USB. 뭐 넘겼잖아요. 내용이 뭘까 거기에 글쎄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문재인 좀 구속해야 되는데 북한이랑 당연히 연결이 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문재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변호사 할 때도 막 그렇게 큰 성과를 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뭐 인권 변호사니 뭐니 북한 옹호해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외모빨로 좀 그래도 이렇게 강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추대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잘생겼어. 잘생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블릿 PC가 나왔어. 사전선거가 생겼을 때부터 조작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선거 있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AU앱이 만들어진 게 사전선거가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조작이 들어갔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왜냐면 그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처음 도입된 거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어제 그저께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그것도 숫자가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늘까 하다가 이거 찾아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문재인은 알고 있었겠네요. 무조건 알고 있죠. 무조건 알고 있죠. 씨. 문재인이 노태악을 임기 끝났는데 굳이 임명하고 나간 거 보면은 그것만 봐도 무조건 알고 있었죠. 무조건 알고 있죠. 입도 뻥끗 안 하고. 뻥끗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자기 구속될 텐데. 에너지, 뭐 자원,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 흡수하는 게 중국의 이제 그 중국몽 중에 일환이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산업군이 그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상생하는 입장이죠. 반도체만 해도 일본에서는 반도체 그 소재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완성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우리나라처럼 완성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그래가지고 막 자꾸 SK니 이런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공업, 조선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1등을 뺏긴 지 좀 몇 년 됐죠. 자동차 보면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산업군이 거의 겹쳐요. 왜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하는 거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상위권 포지션에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뭐 예를 들어 현대차만 해도 북미에서도 약간 중가? 그냥 서민들이 타는 차잖아요. 그게 이제 겹치는 게
중국에서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계속 그래서 한국의 산업을 뺏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게 중국이 살아나는 길이야. 그러면은 뭐 원전도 지금 중국에서도 막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이 너무 많이 겹쳐요. 중국이랑 한국은.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든지 한국의 산업을 쇠퇴시키고 중국이 그거를 뺏어오고 쌍용차도 결국 중국이 다 빼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인도 해가지고 결국 KGM으로 왔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한국 기술력 빼먹고 한국한테는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아프리카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들은 광물이 필요한 나라들은 광물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지중해 연안을 이탈리아가 너무 중앙에 너무나도 자리가 좋게 딱 있잖아요.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탈리아 애들은 축구 좋아하니까 AC 밀란, 인터 밀란 이런 구단주가 다 중국인인 거 아시죠? 문화권에서부터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침투해가고 있다. 구단주가 중국인입니까? 모르셨구나. 모르죠. 저는 축구는 전혀 모르죠. 모르시. 구단주가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손흥민이나 뭐 황희찬 선수들 보면은 영국에서 뛰니까 박지성도 영국에서 뛰었으니까 그 선수들 보면은 영국 팀 구단주는 중국자분이 별로 유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은 영국을 먹어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 얘기를 좀 이따 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1대1로에 걸쳐져 있는 나라가 코로나 때 중국 입국을 미국은 바로 막았죠. 근데 중국을 입국을 막은 나라와 입국을 막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몽골 같은 데는 중국 입국을 바로 막았거든요. 몽골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1대1로에 전혀 관계가 없어. 몽골은 왜냐면은 러시아랑 중국이랑밖에 국경을 맞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대1로의 몽골은 빼. 근데 1대1로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끝까지 중국 애들 입국을 안 막았어요. 왜냐면 계속 교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입국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중국 입국? 안 막았죠. 우리나라도 1대1로에 먹고 싶은 나라다. 그리고 이미 많이 중국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웹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컨트리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뭐 유럽 가서 볼게요. 대륙별로 보면은 구글맵 한번 켜주실게요. 구글맵. 부동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지정학적인 얘기인데 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노르웨이 A웹에 가입돼 있을까요? 안 가입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뭐 여기 노르웨이 먹어서 뭐 할까요? 지정학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힌트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렇죠. 핀란드는요? 조금 애매하죠? 좀 애매한데요?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르기스스탄 알고 계시죠? 부정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왔었죠? 자, 1대1로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어디서 끝난다? 이탈리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독일 부정선거. 독일 우편 부정선거. 폴란드 A웹에 가면 폴란드 가입국가. 벨라루스 당연히. 있어요? 우크라이나 당연히 있죠. 그 1대1로에 따라가지고 A웹이 1대1로 따라가지고 수출국이야. 불가리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쪽 라인이 아니니까. 터키는 있어요. 터키는 중요하죠. 지정학적으로. 그쵸. 터키 해협 여기. 터키 해협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게 러시아 얘기도 할 건데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민스크 지역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여기가 이제 원래 친러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자, 여기 누구 땅이에요? 여기 러시아 거죠. 여기 합병을 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크림반도. 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큰 나라인데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 나라인데 러시아는 바다가 없어요. 뭔 개소리야. 여기 다 바다잖아라고 하는데 얼어 있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동항이 없어요. 얼지 않는 항구. 여기로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오호츠크에 여기 얼어요. 겨울 되면은. 여기 보면은 오호츠크에 그냥 완전 빵빵 오네요. 그렇죠. 겨울 되면 옵니다. 그래서 오호츠크에도 왜냐면은 여기 우리가 위도 38선이잖아요. 요 위로 가면은 바다가 또 얼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호츠크에 이런 데 옵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그래도 부동항이 아닌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 항구로 쓰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미국이랑 너무 맞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나가봐야 미국 허락 받고 나가야 돼요. 일본은 그냥 미국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먹을 게 많죠. 아프리카부터 유럽 국가 수백 개의 국가들이 여기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여기를 우크라이나는 여기 왜 공격했냐면은 크림반도로 가려면은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 협조가 없으면 크림반도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걸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로 나가서 요 터키 해협 요로 나가는 겁니다. 요로.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구나. 그렇죠.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튀르키예도 여기 있죠. 튀르키.
터키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옛날 구소련이었던 나라들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뭐 체코나 뭐 여기 뭐 헝가리나 뭐 여기 웬만하면은 다 있고요. 벨라루스도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중요해요. 중국이 먹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광물 자원이니까 아프리카 보시면은 이게 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다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미를 볼게요. 여기는 아프리카는 한번 가서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아실 거고, 남미도 또 웃기거든요. 남미는 중국하고 상당히 먼데? 중국하고 멀지만 이렇게 이제 AU에 한 국가가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퀴즈. 퀴즈. 아르헨티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AU에. 아르헨티나 거의 망해가는 국가잖아요. 지금 좀 그래도 회복했지만. 아르헨티나에 광물이 있나? 광물은 없죠. 근데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미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AU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루과이는요? 안 돼 있어요. 칠레는 안 돼 있습니다. 요런 데가 돼 있죠, 요런 데. 왜 요런 데, 베네수엘라 이런 데, 수리남 이런 데 돼 있죠. 왜냐면은 미국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괜히 관세 때리고 캐나다에 괜히 관세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그냥 꼰대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캐나다 부정선거, 캐나다도 부정선거 있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멕시코에서도 계속 마약 공급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이제 카르텔 1000명 멕시코에서 이렇게 넘겼죠. 근데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여기 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이제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렇게.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투표하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는 이민 가기 쉽거든요. 미국의 우루과이 이민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파라과이 이민자 들어보셨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죠. 근데 이런데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여기로 마이애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이애미에는 영어보다 스페인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데, 온두라스 아까 있었죠? 이런 데서 가는 거야.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요 나라들. 그래서 AU에 보면은, 아, 중국이 뭘 노리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와. 네. 이거 완전히 그냥 전 세계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인 거예요. 그림을 진짜 크게 그린다. 아, 근데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에 옛날부터 크게 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보면 보이죠.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지금 중국몽 1대1로 이런 게 전략인 거고, 전술로 이제 세부적인 게 전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그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술 중에 하나인 거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나라들의 의미가 하나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특히 가서 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보시면은 우린 정말로 만약에 AU앱이 제3국에다가 그런 선거 지원을 하는 거다 하면은 뭐 유명한 뭐 소말리아 뭐 해적 있고 바다 끼고 있고 소말리아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AU앱의 어떤 그 창립의 어떤 의도로 보면은. 소말리아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렇게 열악한 곳인데도 먹을 게 없어요. 소말리아는. 소말리아 먹을 게 없죠. 광물 없나? 광물이 없죠. 광물은 산이 많아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산이 많죠. 여기 딱 보면은 구글맵 보면은 콩고 살벌하네. 산 많죠. 네. 수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 많잖아. 있어요? 있죠. 있죠. 산 많은데 있죠. 마다가스카르 이런데 없죠. 나미비아 이런데 산 없어 보이죠. 사막이죠.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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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라 왜 안 해줘? 이런데 왜 안 해줘? 앙골라 못 봤다. 앙골라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앙골라 있을까요? 앙골라 있네. 산 많으니까 여기 자원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드 무조건 없겠네. 사막 많은데. 사막이 많으니까. 네, 이런데 없겠네. 니제르 말리 이런 데 없겠네요. 모래밖에 없으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산이 있어야지 그 산림 자원이 광물 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부정선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미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까 여기가 지금 개판이네 완전. 네네네. AU앱이 이게 빨간 거는 이미 밝혀져서 뉴스에도 나고 뒤집힌 나라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혐의 받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죠. 미국은 씁니까? 미국 당연히 안 쓰죠. 미국도 안 쓰는데 왜 미국 안 쓰죠. 그러게요. 그렇게 좋은 거면 미국부터 써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개수기를 전 세계에 또 수출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 결국 시진핑이죠. 대단하다. 그쵸. 진짜 대단하죠. 어떤 의미에서 진짜 대단하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 편드는 것도 중국 편드는 것도 어차피 애국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속임수라기보다 어떤 감정이잖아요. 사실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편을 드냐 미국 편을 드냐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 편을 들면 된다. 근데 그게 당연히 미국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잖아요. 설마 중국이겠어?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이 그거는 이해가 돼요.
시진핑의 전략이 결국 전 세계가 다 투표를 하고 투표는 뭐야? 인구수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 보세요. 호주에는 지금 중국인 거의 30%가 중국계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호주 가면 거의 중국판이고 지금 유튜브 호주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국인들이 혐중 영상이 엄청 올라와요. 중국인들이 호주를 가면은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은 호주가 인구가 60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엄청 받아들였어요. 그 큰 나라에 인구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인들 영주권을 받았는데 투표권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그들은 투표권이 생기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호주에는 부정선거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그쵸. 뿌리 내려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뿌리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AU에도 호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투표라는 거는 인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유리한 거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것 중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게 투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우호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신 문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장벽을 높이고 귀화 시험 보는 귀화의 장벽을 낮추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으면은 한국인이 돼. 그러면은 너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줄게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잖아요. 귀화 시험 엄청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애국가 4절까지 외우시겠지만 저는 까먹었거든요.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군대 갔다 온 지. 근데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게 만든대요. 우리나라 귀화 시험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통과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렵게 귀화 시험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귀화 시험을 낮추고 그러니까 귀화의 그 문턱을 낮추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장벽은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아예 한국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라고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자꾸 이민자 얘기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책은 호주처럼 중국한테 먹기 쉬운 정책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어디서 쓰냐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옛날 이자스민이라는 국회의원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저한테 국회 요구자를 엄청 요구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처음 들었어요. 짜증났어요. 저 공공기관에 있을 때 막 자꾸 자료 내라. 엄청 짜증났던 사람. 보시면은 이자스민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영화 완득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근데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필리핀입니까 거기가? 인도네시아인가? 아무튼 뭐 그 동남아 비례대표였죠. 비례대표였죠. 그냥 그것만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했어요. 뭐 불법 체류자라도 몇 년 이상 살면은 뭐 우리나라 영주권을 준다. 뭐 그런 거 막 정책을 막 그 국회의원이니까 막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민주당 쪽이 아니고 보수 쪽이었거든요. 그 당시 미래통합당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양곡법 하는 거 보면 한동훈이 양곡법 엄청 찬성하죠. 양곡법이 쌀 그냥 뭐 생산해 그냥 무조건 사줄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니 농촌에서 그러고 이제 농촌이 죽어가니 그냥 일단 농사 지어라 나라에서 사줄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한국 청년들이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막 사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몽골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카자흐스탄인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조선족들이 들어오겠죠. 한국말 할 줄 아니까. 결국엔 누가 많이 제일 들어오겠냐고. 그렇죠. 중국인이 들어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이민자들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은 결국 그게 중국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귀화시켜서 한국인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화양동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대림동이나 이쪽에 하는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은 문제가 많이 되는데 화양동이 지금 우범 지역이 아니잖아요.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우범 지역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자기 나라 중국으로 가면은 이거 자기네들이 지금처럼 못 살거든요. 한국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양동에 있는 돈 좀 번 중국인들 화교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 너무 좋아해요. 한국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이 시스템이 자기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한국 와서 자꾸 뭘 하면은 걔네들을 계속 중국 감시를 받는단 말이야. 중국인이니까. 결국 그래서 중국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받아들여도 한국인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여야지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면은 결국 이제 지금 한 세대 한 50년 후 되면은 호주는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중국판이 돼서 그러면은 뭐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뭐 도덕적인 가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는 결과로는 직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100년 있으면 잡아먹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형이 좀 어떻게 해줘야죠. 잡아먹힐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 정부 몇 번 더 하면 진짜 완전 중국판 되겠네. 그쵸. 근데 사실 민주당 정부가 아닌데 이게 민주당 정부가 되니까 저는 그게 열받는 거예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사실 저번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민경우 아저씨 TV 거기 가보면은 부정선거가 없었을 시에 그 총선 그 의석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한 150석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네,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민주당이 130석 정도 되는 거고. 그 정도였는데 그러고 있습니다.